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한국 엘리트들 사이에 만연된 중2병 플러스 공산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면서 마지막이죠.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이 이야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동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거부터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로서도 하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듣기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들추지 않으면 이 상황이 지나가더라도, 지금 상황이요, 지금의 위기 상황이 지나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멸망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가 구멍을 막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구멍이 뚫릴 만한 위험성 가지고 계속 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멍이 계속 뚫리다 땜빵 하다가 어느 구멍은 너무 커가지고 못 메우고 그냥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거의 그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 요소를 갖다 확실히 인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 있기 전에 이제 인공혈관 생산업체 고사 천사 회사더군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회사 앞에다 천사라는 말을 안 붙여요. 정말 이 정도로 참아도 되는가 할 정도로 참을 만큼 참다가 철수한 거더군요. 이거 나쁘게 말하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일 수도 있어요. 회사의 존립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갑질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 당국이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받아들여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공무원들이 온갖 갑질을 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걸 참다가 철수한 겁니다. 철수 전에 마지막 가격이 16만 원이었다네요. 같은 제품 미국에서 80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미국 판매가의 20% 받으라고 강요한 겁니다. 그 20%를 깎아서 철수한 게 아니라요. 20%만 받아라고 해가지고 철수한 거예요. 정말 황당해요. 이거는 웬만한 카피약이 미국 가격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거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더구나 카피약은 특허권이 끝난 거예요. 만료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4분의 1이에요. 이건 이 회사 독점 판매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5분의 1 받으라고 강요하다가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식약처에서 3년에 한 번씩 GMP 실사한다고 미국 본사 공장에 가서 진상을 부린 모양이더군요. 국제 갑질을 한 거예요. 이게 고사에서 배짱 튕길 수 있는데 오히려 한국 공무원들한테 갑질을 당한 거예요. 자, 보통 이런 대형 기업 중에서 이 정도의 인내를 보여주며 환자의 생명을 보살핀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언론과 그리고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는 이런 고호사를 환자 생명을 볼모로 이윤을 챙기려는 기업으로 호도했습니다. 이들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사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문에 대해서 이제 의대생들 전체 의견과는 거리가 멀다.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학생회들은 좌경화된 학생들의 전유물이라 말하는 분이 계신데 의대생 같아요. 그런데요, 그 선언문 자체가 보면은 의사들 역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돈을 버는 너절한 인간들이라 해석될 여지를 충분히 담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과와 친구로 받아들이고 매일 얼굴을 대면하고 살 수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훌륭한 의노들이 되시겠네요. 참고로 의노는 현재 한국에서 의사의 처지가 노예와 다를 바 없다고 의사들 사이에 자조적으로 쓰이는 은어입니다. 근데 아직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밑에도 있어요. 이런 식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한국에서 의사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지금보다 더 추락해도 동정의 여지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미래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저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망가져도 마땅한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기들의 노력을 무위로 만들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방치하는데 이러는 주제에 한국이 부조리해서 의사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말하죠.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 먹는 겁니다. 한국에서 공부 잘하면 집에서 입에 다 떠먹여주는 분위기죠. 세상도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연세의과대학교 학생회 거기에서 성명문 마지막에 의료가 산업이 아니라 복지라는 말이 뜬금없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럼 이 문제는 더더욱 정부의 책임이지 고호사의 책임일 수 없습니다. 고호사가 한국인의 복지에 대해 책임이 있나요? 하다못해 퀄컴같이 회사가 초기에 성장하는데 한국 대기업들이 이제 고객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큰 작용을 했다. 이런 거라도 있으면 말을 않겠습니다. 만약 고호사가 한국인들의 생명을 생각해줘야 한다면 그 돈으로 미국인들 생명 생각해주면 세금 공제라도 받습니다. 한국인 생명이 미국인 생명보다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자, 이런 논리는 웬만한 석구 사회 좌파들도 이해 못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같은 꼴통 좌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자 지랄하는 통에 뉴욕주와
뉴욕시의 이제 고위 인사들이 엄청 공들여서 유치한 아마존 뉴욕시 본부 건립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마존 뉴욕 본부가 자기 지역구 옆으로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새로 개발되다 보면 뭐 기존의 낡은 건물들 대신 새 건물들이 들어서면 뭐 기존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밀려난다 뭐 그런 게 반대 이유였죠. 그리고 아마존에게 줄 세제 특혜가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게요, 그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는 워싱턴 포스트 사주면서 트럼프하고도 좀 각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뭐 CNN 테드 터너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좀 그것에 좀 소심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각을 세우는 사람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부자지만 이제 좌파적인 이해심이 좀 있는 사람이죠. 뭐 그럼 제프 베조스도 결국은 아마존 뉴욕 본부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AOC라고 불리는데 AOC가 아마존 반대 운동하면서 정작 아마존 스토어에선 쇼핑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기 워싱턴 DC에 아마존 스토어가 있대요. 저는 이런 꼴통 좌파적인 정신 상태를 중이병과 공산주의와 결합되었다 해서 중공병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런 중공병 환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이런 공산주의 논리가 자기 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중공병이 심화되면 세상에서 이제 전혀 이해하지 않는 자기의 논리가 세상에서 통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의 복지부 장관 방능훈가, 네 그렇죠. 이 사람의 고사의 인공혈관 문제를 WHO는 월드 헬스 오가나이제이션 세계 보건기구입니다. 가져가겠다는 개헛소리를 했죠. 그걸 WHO에서 거론하면요, 세계적인 비웃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을 일이에요. 한국 정도로 사는 나라가 거지 근성이 가득하구나 해서 전 세계 국가대표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일이에요. 사실 한국인 지식인들 사이에 만연된 공산주의적 사고는 이 공산주의보다는 거지 근성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당할 듯합니다.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빨갱이란 말도 아까워요. 빨갱이는 그래도 자기 그 삶을 붉은 사상의 바다에 던져서 치열하게 살겠다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런 식의 중공병 환자들이 이제 한국에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많은 면에서 좌파적이었어요. 그 때문에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원성이 가득했죠. 박근혜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한 겁니다. 이제 국민들의 거지 근성에도 눈높이 맞추고 재정 건전성도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게 좀 어정쩡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미흡하게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상공인 다수가 문재인 찍었습니다. 웃긴 일 아닌가요? 좌파 정책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더 좌파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건 말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하고 이해찬 같은 자들은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들면 더욱더 좌파적인 정책을 선호할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들 좌파 옆에 뭐 없거든. 뭐 정의당 뭐 그런데 어차피 그 부속 정당이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계속 집권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사람들 달래가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어야 되니까, 못 살게 만들고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계속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살면 못 살수록 더 좌파적인 정책을 갖다 선호할 것이다. 물론 이는 이명박의 747 정책의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너무 과한 기대를 줬어요, 그때 당시에. 747 정책. 근데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이 허무맹랑한 747 정책. 근데 이건 더 허무맹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747 정책을 제대로 추구하려면 민주노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민주노총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 약화가 없었으면요, 한국 지금 1인당 GDP가 25% 더해졌을 거예요. 지금은 3만 불 좀 넘는데요, 4만 불 넘는 수준까지 될 수가 있었어요. 이 민주노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못 하잖아요. 이명박이 747이 실패한 건 그가 보다 과감히 우파적 정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노총하고 각을 못 세웠어요. 뭐 어차피 뭐 광우병 때 한번 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후부터는 적당히 가자, 뭐 그렇게 간 거예요.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고, 그럼 바닷물을 더 마시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게 되죠. 계속 더 마시다 보면 이제 미네랄 불균형으로 인해서 심장이 정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바닷물을 갖다 마시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순간이 굉장히 짧아요.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조난당했을 때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바닷물을 마시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지 않아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닷물 마시는 님, 기다리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려야지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안 기다리면 꼭 바닷물을 마시면 살 확률은 0%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파적 정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좌파적 정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어서 이거 마치 그 바닷물을 마신 조난객 같은 처지가 되는 거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 뒤라도 계속 위태롭게 가는 거예요. 뭐 구멍 하나 메워도 다시 한번 큰 구멍 뚫릴 수 있고 언젠간 더 큰 구멍 뚫려서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그럼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미 침몰 위기지만 지금 위기 넘기더라도 나중에 또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거죠. 언제라도 목마르면 바닷물 바로 마시는 이게 한국 사람들 습성이에요. 이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이 위기 벗어나도 다른 죽을 위기, 더 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경원이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석 270석으로 줄이자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는데요. 이거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가려는 수작이랍니다. 보면 몰라요? 나경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봐왔잖아요. 나경원 그런 거 보고 박수친 분들은 조원진 지지자들 보고 바보구나 좀비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조원진이 한 건요 중국에서 했던 거 뭐 황병태와의 관계 뭐 그런 거부터 그런 거는요 정보를 갖다 이렇게 그 구글 힘을 갖다 열심히 해서 막 찾아봐야지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근데 나경원은요 여태까지 그런 거 할 것 없이 저 하한에게 선봉장이고 정치권 내에서 홍석현 꼬봉 넘버원이에요. 자, 겉으로 화신심을 사는 맹렬한 행동을 하면서 뒤에선 지들 속셈이 따로 있는 정치꾼들이라는 게 지금까지 내력을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제 와서 박수 친다는 게 참 그래요. 나경원, 조선일보, 조원진, 김무성 이들 다 알고 보면 한편이고 중국 공산당 영향권은 아닙니다. 황교안 역시 지금 이 영향권 아니죠. 홍석현 손바닥 위에요. 이 사람이 과연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하는 꼴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말해서 기대를 갖지 못하게 만든 게 있어요. 뭐 자한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중국 동문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 강력 항의하고 뭐라고 뭐 말들 풀어냈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조원진도 그 얘기는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항의하자.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리고 근데 왜 이 문제는 문재인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인데 황교안이나 조원진이나 그거 하지 않아요. 둘 다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